핵심 21번째 수은 정육이 부분이에요. 정육이죠. 지난 시간에 정육이 20번째에서 배웠어요. 두 번째 정육인데 수은 정육입니다. 정육이는 AC를 DC로 만들어 주니까 요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전압비 기억하시고 전류비 기억하셔야 돼요. 전압비는 요 식을 잘 보시면 M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를 말합니다. 요 M은 상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이 있다는 것은 각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180도, 디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파이는 원주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식을 기억해서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의 변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환되는가, 그 전압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D는 직류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A는 교류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M에다가 다음 2, 3, 4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단상이다, 삼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단상이니까 2가 대입되죠. 여기는 3.14, 180 넣으면 안 돼요. 2가 들어가고 여기는 18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0.9라고 나옵니다. 이 0.9라고 하는 이 수치는 반도체 정유기에서 단상, 전파, 이 단상 전파 정류에서 0.9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또 기억하기는 0.45가 나오는 것은 단상 반파 정류다. 이렇게 기억하죠. 여기서 1.17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 삼상 반파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류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요식 루트 M에 역시 M은 상수, 이걸 얘기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은 정유기인데요. 수은 정유기는 정유가 잘 되는 현상, 이걸 얘기한다면 점호라고 하는 거예요. 점호. 여기서 점호는 아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크가 발생을 해서 점호가 일어나야 정유가 되는데 이 아크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지금처럼 역호가 생기면 정유가 불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 불량의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역호가 생기는 거, 역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반대로 되는 거죠. 이 양극의, 원래 양극은 양극이 아니에요. 근데 양극이 음극에 대하여 마이너스 전위로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기에 밸브 작용이 상실되고 그 다음 양극에서 아크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역호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호가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역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역호가 생기는 원인, 이게 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잔존가스의 압력이 상승되어 있다든지 또는 양극의 수은이, 원래 수은에서 아크가 생기는데 양극에 그 수은 방울이 부착되면 거기서 아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불순물이 부착되거나 또 양극의 재료가 불량하거나 양극이 과열되거나, 요거 잘 보세요. 전압이나 전류가 과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호가 발생되죠. 증기 밀도가, 수은 증기의 밀도가 높아질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역호를 방지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은 아까 원인 중에 과대한 전류나 과대한 전압이 바로 역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류가 과대하게 흐르지 않도록,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요 부분이 역호의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과열이나 관행에 의해서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진공을 충분하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양극에 수은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극 앞에 그리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역호에 대한 방지 대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육상식 수은 정육이라고 했죠. 여기서 육상이라는 것은 M이 6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식이 보이네요. 뭘 찾으라는 얘기죠? 직류측 전압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여기 2와
E라고 해서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의 B가 있죠. 여기가 직류전압이고 여기가 교류전압이에요. 요거는 여기가 M이고요. 파이고요. 루트 2에 사인에 여기 M이고요. 파이가 되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6을 넣는 거죠. 여기도 6을 넣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3.14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에 여기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답이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죠. m이 6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DC를 구하니까 AC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이항하면 뭐 이렇게 곱해지면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요 배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6분의 얼마예요? 180이에요. 6, 38. 그러니까 몇 도? 30도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의 30도, 계산기 눌러도 돼요. 사인 30도는 얼마죠?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가 이 사인의 2분의 1에서 나오는 값, 여기가 서로 약분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봐도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3에 루트 2에 여기에 무슨 전압이에요? 교류 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파이가 남죠.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 파이가 남고 여기 6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3만 남을 테니까 이 3이 여기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밖에 될 게 없는 거죠. 자, 답이 안 되는 걸 보면 얘는 절대 안 될 거고 3이 들어간 것이 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2분의 1이고 6분의 파이니까 약분되면 3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3이 들어간 거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걸 잘 찾아보면 되는데 요게 여기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이에요. 요런 게 루트 2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루트 2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루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루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루트 6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해도 되지만 뭐 답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 밸브 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역호라고 하는 겁니다. 역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제 봅니다. 역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사항인가? 맞지 않는 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죠. 어느 겁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냉각장치에 유의하고 과열이 되면 급히 냉각시킬 것.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과대한 부하전류는 피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진공도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드를 양극에 설치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런 얘기는 없었죠. 냉각장치에 유의하고 과열이 되면 급히 냉각시킨다. 뭐 이러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맞는 얘기고 맞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러면 지금 현재 4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는 역호 발생의 큰 원인 이렇게 얘기했죠. 전압이 높아도 생기고 또 전류가 커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큰 거 보세요. 이거죠. 과부하 전류, 전압이 높거나 전류가 크면 역호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부 잔존가스의 압력이 상승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기 밀도가 과대한다든지, 양극의 재료가 불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역호의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과 방지 대책 등을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